토지를 모르면 절대 아파트나 상가나 뭐 당연히 땅이나 뭐 공장, 창고 이런 모든 부동산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부동산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보이고요. 결국 아파트도 상가도 모든 부동산이 땅이 생명이고 건물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부세가 자 봅시다. 100만 원 차이죠. 여기서 100만 원 차이면 1년이면 얼마가 차이 나냐면 1200이 차이 나고요. 10년이 지나면 얼마?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야 1억, 월세 100만 원 차이는 1억 2천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업지와 주거지역이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주거지역이 10년이 지나서 10억짜리가 뭐 20억이 될 동안 상업지역 10억짜리는 40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잘 보셔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 초반에 이 7년 정도를 1년 이내로 뭐 못해도 3년 빠르면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 때 당시만 해도요. 이런 제대로 된 공부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지금 저의 강의도 듣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아파트 경매부터 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사들 모임이라든지 투자자들 모임을 하는데 사실 토지를 모르면 절대 아파트나 상가나 뭐 당연히 땅이나 뭐 공장, 창고 이런 모든 부동산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부동산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보이고요. 결국 아파트도 상가도 모든 부동산이 땅이 생명이고 건물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 요거를 사셔야지만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할 때 저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주로 아파트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토지 공부부터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 공장, 이제 토지하면 우리가 뭐 이런 농지나 산지, 뭐 일반 뭐 대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공장, 상가, 아파트도 결국에는 땅 위에 지어진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면서 땅이 남거든요. 근데 이 땅이 좋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땅의 용도가 나쁘면 재건축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오래 걸리거나 재건축이 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공부를 하면 이 건축물부터 본단 말이에요. 보통 34평 아파트 뭐 8억이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는지를 보거든요.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하자보수 할 거는 없는지 구조는 잘 빠졌는지 향은 어떤지 이렇게 보는데 이 34평 아파트 8억에 대지 지분은 얼마큼 있고 그래서 땅값은 얼마큼 있고 건축물에 관한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거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 34평 뭐 25평인 것은 알지만 우리 집 아파트에 내 소유권의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는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토지만 있는 것을 부동산이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해서 이제 건물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밑에 깔려 있는 땅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중력의 지배를 받는 한은 건물만 내가 살 수 없죠. 결국에는 땅과 함께 사야 됩니다. 뭐 제가 특수물건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면 서울의 부가연동에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동네 바로 옆에
도로 하나 딱 건너면,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마주보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부가연동의 주택을 부가연동에 A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B주택이 있습니다. 요 A주택과 B주택을 우리가 현장 답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요거 시세는 얼마인지, 전세는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하자보수 할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실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고수 전문가들은 어떤 걸 보냐면요, 이 서류를 봅니다. A주택이 깔고 있는 서류를 보시면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B주택, 요거죠. B주택을 깔고 있는 땅. 이 땅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 밑에 들어가서 땅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는데, 이 서류를 보면 B주택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진한 노란색, 연한 노란색입니다. 자, 1-637. 요 바로 맞은편이죠. 1-49. 서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은 동네에 같은 주택인데 건물 용도는 똑같은 주택이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의 용도 지역이 1종이냐 2종이냐 숫자 한 개 차이인데 여기서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1종 같은 경우에는 2종의 요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2종의 주택은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고요. 1종은 재개발 구역으로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뭐냐면 아파트를 못 짓는 땅입니다. 근데 요 숫자가 2조 숫자 2가 되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층 이하 2반 이렇게 뭐 적혀 있죠. 제가 이거 옛날 자료를 일부러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2층 이하 2반 되어 있고 여기는 층수 표시가 없죠. 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높이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에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빌라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다세대 주택을 사는 이유는 결국에 재개발이 됐을 때 대박이 터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를 사기보다는 투자로 봤을 때는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재개발이 안 된다. 이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상향 조정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상향됐다 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종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용어는 용도 지역 변경입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지 일반 개인이 이거를 1종을 2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서울이면 서울시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바꾸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 건물은 부시고 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건설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다?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잘 봐야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주택 투자도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가를 하나 볼게요. 상가가 뭐 이거는 그냥 완전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시로 매매가가 10억인데 자, 4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400만 원이 나온대. 근데 B 상가를 보면 똑같은 매매가가 10억인데 월세가 300이 나온대요.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A 상가를 원합니다. 왜냐?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월세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고수들은 뭐다? 토지를 본다 했죠. 그러니까 토지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서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A 상가는 서류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B 상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결국에는 이 3계층의 건물은 점점 이 4계층의 건물도 점점 낡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남냐? 땅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얼만큼 높게 많이 넓게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동네에서는 인구가 작았다든지 혹은 이 상업지가 과거에는 주거지역이었다든지 이래가지고 3계층으로 3층까지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는 지역이 주로 어딥니까? 투자하는 지역 자체가 발전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이 지었을 때 이 수요가 받쳐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미 좋은 데서 투자를 해버리면요.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발전이 덜 되어 있지만 미래에 발전이 될 이런 지역을 투자 유망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고 수요가 작기 때문에 3층까지밖에 수요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인구가 느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입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고층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땅값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 초기에는 이 땅값 차이가 거의 1.2배에서 1.5배 정도. 그러니까 상업지와 주거지의 땅값 차이가 1.2배에서 1.5배 정도 상업지역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벌어지고요. 많을 경우에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어디 용도 지역이 어떤 땅의 용도 지역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예시로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 자, 인터넷을 가지고요. 자, 그냥 해운대를 하나 볼게요. 해운대. 이거는 지역이 중요한 게는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자, 여기 건물이 상태가 어떻는데, 요 건물 상태가 어떻는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딱 눌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고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최소 2배에서 4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운대를 가보면 메인이 요걸입니다. 주거지역의 해리단길이라고 해서 메인이 요걸인데 요 지역의 땅은 평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의 메인은 여기 T존이거든요. 여기는 얼마냐? 2억에서 2억 5천까지 실제 거래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4배 정도 차이 나는구나 이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응용하면 어떻냐면요. 여기가 만약에 3배 정도 차이잖아요. 3배 정도 차이면 상업지역이 싸거나 주거지역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배 정도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상업지역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5배 이상, 뭐 6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싼 거 같은 데서 주거지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먼저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만큼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월세가 자 봅시다. 100만 원 차이죠. 여기서 100만 원 차이면 1년이면 얼마가 차이 나냐면 1200이 차이 나고요. 10년이 지나면 얼마?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야 1억, 월세 100만 원 차이는 1억 2천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업지와 주거지역이 10년이 지나버리면 이 주거지역이 10년이 지나서 10억짜리가 뭐 20억이 될 동안 상업지역 10억짜리는 40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잘 보셔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토지 공부가 무조건 필수다라는 거예요. 토지 공부가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토지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토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상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토지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토지를 모르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든 상가든 공장이든 모든 부동산은 땅에서 시작해서 결국 땅이 남는 거고 건물은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꽃은 그래서 토지라고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의 생명도, 부동산의 생명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는 이 땅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투자는 내가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상가를 할 수도 있지만 땅을 먼저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동산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저희 유튜브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자세히 보기에서 온라인 만원의 특강 2025년 토지공장 창고 투자법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만원에 80% 할인해서 만원에 들을 수가 있고요. 강의가 총 10개, 그 다음에 영상 강의 시간이 3시간 21분 분량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1강 토지를 알아야 땅을 제대로 부동산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다음 금액대별, 주택수, 상황별, 다주택자분들 요새 규제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주택수 상황별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전략. 그 다음에 소액 투자, 1년 이내 단기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땅값의 형성 원리, 좋은 땅을 보는 방법, 토지 가치와 사업성 분석 방법 및 입지 변화에 따른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7강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공장 창고 투자법이 있어요. 실제 저희 캔부스 분들이 의외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한 예시로 약 8억짜리 공장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월세가 초기에는 200만 원대, 그리고 지금은 350만 원대가 나오고 나중에는 500만 원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8억짜리 공장은 내 돈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대출을 끼고 산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지금이야 금리가 높아서 조금밖에 안 남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월세가 많이 남게 되겠죠. 월세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금리는 박스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8억짜리 공장 하나로 향후에는 든든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공장 창고 투자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8강은 투자 유망지역, 9강은 또 소액 투자로 어떻게 1년 만에 수익을 받는지, 그리고 1년 이상 세후 수익률이 40% 이상 나온 실제 사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토지 개발 사례거든요. 땅, 안 좋은 땅 2개를 합쳐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큰 땅을 싸게 사서 땅을 분할을 해서 쪼개서 비싸게 대파는 방법을 활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10강에서는 마무리 및 공지사항, 이렇게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다? 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